여러분 안녕하세요. S티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영국식 비스포크 자켓 재단을 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몸판의 재단은 다 끝났으니까 이번 시간엔 이 안에 들어갈 뼈대를 이루어줄 건물 공사로 따지면은 철골 구조를 만들어야지 건물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옷을 만들 때도 뼈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심지 작업이. 근데 이 심지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방식이고 남성복의 어떤 그 구조적인 형태를 가장 우아하고 견고하며 멋지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비접착이에요. 비접착 심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접착 심지를 만들 적에는 이렇게 안에 여러 가지 심지를 사용해 가지고 이 여러 가지 심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각각 이 물성이 좀 틀려요. 시장에 가면 개심이라고 하는데 개심이 전면부를 앞판에 전면부를 다 둘러 메우고 그 다음에 좀 더 좀 거칠고 투박하고 그리고 좀 단단한 심지가 가슴 쪽에만 또 볼륨을 살리게 되고 어깨 쪽에는 더더욱 탄성이 있는 이런 말총 심지 같은 게 더 쌓여지게 돼요. 그래서 한 3겹까지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런 심지만으로 몸판에 붙는 건 괜찮은데 안감에 부딪히게 되면은 안감이 쓸려서 터져요. 보통 그게 이제 다우다나 뭐 실크이기 때문에 소재가 이런 걸로는 자꾸 쓸려가지고 찢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렇게 윤 같은 천으로 펠트 천으로 또 메꿔줘야 돼요. 그래서 영국 방식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풀 개심, 풀 캠퍼스 방식을 가지고 만들어졌었던 것입니다. 예전부터. 그래서 여성복도 이런 식으로 심지를 만들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현대 그 의류의 부속품, 부자재들의 기술이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접착 심지가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시장에 가시면 이제 접착 심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두꺼운 옷부터 이제 얇은 것까지. 그거는 이제 한쪽에 접착액이 붙어 있어가지고 도트로 점점 형태로 액체 풀로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원단에다 놓고 다리미로 붙여서 심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간편하죠. 이런 심지를 가지고 안에 심지를 만들게 되면 전부 손으로 누벼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또 여기에다가 붙여야 됩니다. 시침실로. 그리고 봉제를 하게 되면은 뭐 자켓의 경우는 뭐 아몰, 뭐 앞에 돌연선 이런 거는 봉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지가 고정이 되고 몸판하고 나머지 부분은 뜨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뜨게 되지만 그게 오히려 더 사람이 입으면 입을수록 사람의 몸의 형태에 따라서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고급스러운 면을 가지고 있다면은 접착 심지는 그냥 몸판에다 딱 붙여가지고 처음 만들었을 때 그 형태로 그냥 유지가 돼요. 다만 문제는 그게 세탁을 하다 보면 자꾸 떨어지게 됩니다. 오래 하다 보면은. 그래서 내구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고급스럽지는 않죠. 공정이 그만큼 까다롭지가 않아서 금세 만들 수 있는 장점은 있고 공산품으로서의 어떤 가치는 있지만 고급스럽다고는 할 수가 없죠. 어쨌건 만드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남성복의 경우는 알마니 디자이너가 생겨났을 적에 그 심지가 발달을 하게 되다 보니까 남성복 이 수트 자켓의 경우에도 여성복 만드는 것처럼 여성복은 일찌감치처럼 이런 그 비접착식 심지를 안 쓰고 접착식 심지를 써가지고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그런 기성복 시장에 빨리 들어갔는데 남성복은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은 남성복이 여성복보다는 좀 더 좀 구조적이고 강한 실루엣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접착을 많이 썼었던 반면에 딱딱하고 무거운 마치 아머처럼 갑옷처럼. 근데 여성복이 그런 접착 심지를 써 보니까
실루엣이 아름답게 표현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알마니도 남성복을 만들 적에 그 접착 심지를 쓰고 무거운 심지는 다 배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때 알마니 수트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유행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좋습니다. 알마니 수트는. 자, 그래서 남성복도 기성복에서 이런 심지가 자꾸 배제되고 그런 순간이 왔었는데 정장의 경우는 아직도 이렇게 손바늘로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기성복에서 잔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복을 만들 적에 고급은 물론 이런 풀로 심지가 비접착 심지가 들어가지만 조금 저가의 것들은 전체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전체는 일단 접착 심지를 먼저 붙이고 요 가슴 부분, 요 가슴 윗부분은 어떤 이러한 비접착 부분이 체스트 피스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반접착 방식입니다. 그리고 완전 접착 방식은 완벽하게 그냥 접착 심지로 넣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하는 작업은 풀 비접착이에요. 풀 개심 방식이에요. 풀 캠퍼스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준비해 놓은 천들을 사용을 할 거예요. 시장에 가시면은 일단 심지가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조금 딱딱한 이런 캔버스 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고가의 것도 있고 저가의 것도 있으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지금 우리는 영국 방식으로 할 거지만 뭐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부드럽고 무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영국 방식은 이렇게 4개 정도가 물성이 다른 천들이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가는데 몇 개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단순화시키고 요즘에는 풀 개심이 들어가더라도 한 겹만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여름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무겁기도 하거니와 더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 가지 방식을 혼합을 해서 사용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영국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영국 방식이 사실은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왔던 초기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공동에서 했던 방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게 일단은 이 몸판에 첫 번째로 들어갈 앞판에서 앞판의 몸판 전체를 감싸줄 그런 캔버스 천이에요. 모직물로 되어 있는 건데 개심이라고 하죠. 개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어요. 요거가 좀 더 비싼 건데 요게 지금 많지가 않아 가지고 한마가 안 돼요. 한마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쓰고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재단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요건 펠트고 요거는 말총심지입니다. 말총심지는 어깨 부분에 한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보통 많이 써요. 굉장히 탄력이 있습니다. 말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여름감에서는 안 쓰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 밑에 풀로 들어가는 요 첫 번째 심지를 가지고 개심을 가지고 어깨 부분에 피스도 만드는 게 또 추세예요. 보강 심지가 또 있는데 두 번째 보강 심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 첫 번째 심지 요거보다는 좀 더 좀 거칠고 투박한 거 그리고 좀 딱딱한 걸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저가 품질인데 이걸 한번 이용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원단 자체가 이 겨울감이기 때문에 겨울 자켓이기 때문에 좀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좀 두꺼운 거 고시감이 있는 거를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이 펠트가 필요해요. 안감에 이런 감들이 안감하고 비벼주면서 찢어지지 않게 이걸로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정도로 준비를 하셨으면은 한번 재단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심
흔히 말하는 게심을 가지고 재단을 할 건데, 마찬가지 재단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미미지 이렇게 있죠. 식섭 부분으로 두 겹을 이렇게 놓으시고 재단을 하는데, 뭐 패턴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만들었던. 근데 보통 전통적인 방식은 앞판 재단해 놓은 걸 가지고 심지를 재단합니다. 이게 제일 정확해요. 자, 요거 미미지 쪽을 몸판에 미미지 쪽하고 맞춰가지고 놓는 게 좀 더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놓고, 자, 여기 시접이 많으니까 조금 빼놔도 돼요, 사실은. 조금 빼놓고, 그 다음에 밑단 같은 경우에는 완성선 있죠? 완성선까지만 게심 필요해요, 사실. 이 밑에는 꺾여서 올라가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또 꼭 완성선에 맞춰야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여유를 주고서 놓으세요. 완성선보다 좀 여유를 놓고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모든 천이 마찬가지입니다. 진우시 작업을 꼭 해야 돼요. 진우시 미리 수축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옷을 만들어 놓으면은 만들 적에도 다림질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줄어들니까 미리 줄여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게심 같은 경우에는 원단하고는 틀리게 원단을 물에다 놓고서 뭐 하루 이틀 물에다 넣었다가 말릴 수는 없잖아요.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게심은 심지니까 물에다 넣었다가 푹 담궜다가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빼서 그늘에서 말리시는 게 좋아요. 지금 그렇게 해 놓은 작업입니다. 그렇게 작업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걸 생략을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자, 그리고 자르시면 돼요. 어떻게 자르냐? 몸판은 똑같이 자르면 됩니다. 몸판 시접 준 거대로 자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목둘레 쪽, 요 부분은 조금 더 여유를 주세요. 잘라놓은 애보다. 한 1cm 정도 더 줬어요. 그리고 이 어깨 쪽으로는 여기는 똑같이 자르되, 여기 시접을 충분히 줬죠, 우리가. 시접을 충분히 줬을 때 얘기예요. 시접을 많이 안 주고 잘랐단 말이에요. 그 경우에는 그거보다 한 2cm는 더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이미 한 2cm 줬기 때문에 거긴 똑같이 자르되, 이 어깨 봉제선 한 반 정도 지나가면서부터는 점점 크게 잘라서 끝부분은 이런 식으로 더 잘랐어요. 더 시접을 더 많이 줬어요. 그게 이 완성선보다 대략 4에서 5cm는 더 있으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 위에도 똑같이 자릅니다. 제가 이 카메라 때문에 좀 가위가 어눌해요. 반대로 넣어가지고 좀 잘라야 되겠네요. 아몰 부분도 여기서 완성선이 여기 있지만 완성선대로 자르도 될 만큼 여기 시접이 여유가 있지만 게심을 어쨌건 크게 자르시는 게 좋아요. 그거보다 크게는 2.5까지도 크게 자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어눌하네요. 이걸 초크로 일단 그려 놓겠습니다. 자를 적에 얘보다 완성선보다 한 4에서 5cm 정도는 크게 더 자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몰의 중간부터 이렇게 작게 자르시면 돼요. 그리고 똑같이 몸판 잘라 놓은 거랑 똑같이 잘라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완성선이지만 몸판 잘라 놓은 것처럼 똑같이 잘라 가시면 돼요. 자, 이때 우리가 다트 몸판 앞판에 요 다트 선이 있어요. 중심선 여기 있고 한쪽으로 0.5 한쪽으로 또 0.5 그래서 1cm 다트가 있게 되죠. 가슴 다트가 있어요. 다트의 가장 넓어진 부분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까지만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 몸판을 제껴가지고 이 게심에다가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이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다트 끝에서 3cm 이상 넉넉하게 제가 5cm를 줄게요. 5cm. 다트 중심선에서 5cm 나가가지고 선을 그대로 밑으로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직선으로 수직으로 긋습니다. 일단은 수직으로 여기 다트선에서 수직으로 놓고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리고 여기 요 끝이 있죠. 뭐 여기까지 나갔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요 선을 향해서 다트 요 중심선을 향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아까 5cm 나간 데 있죠. 5cm 나간 요 선보다 적어도 1.5 크게 한 2, 3cm 크게 할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선을 그으세요. 되십니까? 자, 그리고 요 선상과 여기 위에 다트 꼭지점 있죠? 다트 꼭지점을 다시 또 게시매도 표시를 하세요. 다트 꼭지점 여기에요. 요 점이네요. 다트 꼭지점 앞다트 꼭지점 여기고 그리고 요 꺾임선 있죠? 라펠 꺾임선을 표시를 하셔야 돼요. 게시매도 이렇게 제껴가지고 너무 똑같이 하려고 안 해도 돼요. 어느 정도 차이 나도 되니까 그 선상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도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자, 요 선이에요. 라펠 꺾임선. 끝나는 부분은 여기에요. 첫 번째 단추, 그죠? 이렇게만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제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기 다트 끝이 여기였는데 요 점으로 해도 되고요. 이 점에서 한 1.5cm 내외로 비켜주세요.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 앞으로 가도 돼요. 여기서 가도 되고 여기서 가도 되는데 그 점에서 수직으로 내려서 그리고 그 점에서 시작을 하지 마시고 1cm 정도 빼세요. 원래 이 다트 몸판의 다트점에서 1cm를 빼고 그 점에서 내려가지고 다트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다트를 넣어주시는데 몸판의 다트는 1cm였잖아요. 전체 앞에서 0.5가고 0.5 갔었잖아요. 여기까지가. 근데 얘는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전체가 1.5 가야 돼요. 좀 더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트를 그어주십니다. 볼륨을 더 주셔야 돼요. 안에 있는 심지가.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절개가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수직으로 내렸었잖아요. 근데 수직으로 내리는 게 보통 이제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긴 한데 원래는 여기가 좀 볼륨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수직으로 주게 되면은 입체감이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약간 부풀려서 이렇게 엉덩이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부풀려서 놔주셔야지 볼륨이 살아요.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라펠 꺾임선은 여기뿐만 아니라 반대편에도 그려주셔야 돼요. 반대편에도 그려주세요. 얘를 제껴가지고 이렇게 자를 놓고 반대편에 그려 놓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초작으로 그었기 때문에 지워집니다. 나중에 다림질을 하면. 그래서 분작으로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저도 분작으로 다시 그릴 거예요. 지금 초작으로 바로 없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게 이탈리아 방식은 요 정도면 돼요. 근데 이태리 방식은 뭔가 빠진 거라고 많이들 하죠. 그네들 습성이 약간 좀 낙천적이에요. 좋게 말하면 낙천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게으른 거죠. 그래서 조금 뭐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자기네들이 물건을 수주받은 이후에 조금씩 빠뜨린다고 그랬어요.
공정을 좀 빠뜨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영국 방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좀 들어갈 게 있습니다. 소공동에서도 이 방법을 씁니다. 어쨌건 요거를 자르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자르고 이 부분도 지금 직선으로 잘랐는데 모양을 좀 주셔도 돼요. 모양을 예쁘게 좀 주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약간 휘어서 이런 식으로 예쁘게 주시고 그 다음에 암홀 주는데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것만으로는 여기 다트로만 잡혀가지고 볼륨이 그렇게 있질 않아요. 사람의 몸처럼 이렇게 볼륨이 빵빵하게 남자도 가슴 부분 이렇게 빵빵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렇게 빵빵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다트만으로는 모자라요. 그래서 다트를 더 줄 겁니다. 어디다 주냐면은 여기 소매 맞춤선 있죠? 소매 맞춤선보다 한 1.5 정도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이쪽으로 지금 다트가 여기 있습니다. 다트 중심선이 여기였어요. 원래 다트가 여기였었으니까 여기를 향해서 다트 중심선을 향해서 이렇게 다트를 줄 거예요. 다트 줄 적에 깊이는 한 7cm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7에서 8cm 정도 주시고 0.5를 주셔도 되고 1cm를 주셔도 되고 폭은 마음대로 주세요. 볼륨을 더 줄수록 더 빵빵하게 씁니다. 저는 1cm만 줄게요. 1cm만 줄게요. 제가 약간의 여유증이 있어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좀 볼륨을 더 줘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게 기본인데 여기 목 부분에 나도 다트를 주기도 해요. 여기에 목 부분에 주는데 사실 이 목 부분에 주는 이유는 견봉점을 살리기 위해서 줍니다. 보통 견봉점이 뭐냐면은 이탈리아 자켓은 견봉점을 잘 안 살려요. 나폴리 수트에서는 견봉점이 뭐냐면은 어깨의 봉우리예요. 어깨의 봉우리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사람의 어깨를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목 있고 이렇게 돼 있다면 이 부분이 이렇게 팔이 달릴 텐데 만져보세요. 자기 겨드랑이 이 부분 여기 목 있고 어깨 있고 이렇게 돼 있을 적에 이 부분 어깨뼈가 여기 쇄골에서 이렇게 만지다 이렇게 쑥 들어갔다가 툭 튀어나와요. 만져보면 즉 이 부분이 이렇게 주저앉았다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거 살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견봉점이라는 건 뭐냐면 견봉우리, 어깨 봉우리가 시작되는 점이에요. 그게 보통 어디 있냐면은 이 패턴의 완성선에서 보시면 돼요. 완성선에서 이 어깨선 있죠. 어깨 봉제선인데 여기서 한 3등분을 하시면 보통 3등분을 하시고 그 점에서 3등분의 첫 번째 점에서 수직으로 내려서 보통 7.5cm, 7에서 8cm 정도 위치한 데가 견봉점이에요. 거기서부터 봉우리가 이렇게 서요. 이렇게 쓰려면은 우리가 몸판은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냐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놓고 다리미로 여기를 죽여줘야 돼요. 다리미로 여기를 죽여야 돼요. 그러면서 이 앞부분 있죠? 이 목둘레 이 부분은 살짝 이 어깨 부분 보시면 이거를 살짝 여기에서 한 0.5 정도를 틀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죽여주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요 라페 꺾임선은 휘어지면 안 돼요. 얘는 똑바로 쓰고 여기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줄여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줄여주는 게 보통이에요. 기성복에서는 여기를 돌리라고 하는데 맞춤복에서는 여기 부분을 줄여가지고 여기를 죽여주고 여기를 살려주라고 보통 그래요. 자, 몸판엔 다트 절개선이 없어요. 깨끗하게 떨어지만 여기에서 자리 잡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는 어때요? 절개를 하면 돼요. 절개를 하는 방법이 바로 이 견봉점을 설정을 했으면 거기까지를 잘라서
잘라서 벌려준 데다 메꿔주면 돼요. 이런 조각을 하나 더 떼고. 그럼 여기가 살아나겠죠. 그렇게 해도 되고, 목둘레 쪽으로, 목둘레에서 이렇게 절개를 해서 여길 벌려줘도 돼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똑같아요. 그래서 보통 일본이나 영국에서 하는 방법은 여기를 자르게 되고요. 예전 방식은 이렇게 잘라요. 근데 목둘레를 자르게 되면 아무래도 목에 이제 두께가 더 더해지니까 까실해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는. 자, 어쨌건 한번 그 견목점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해되시죠? 이태리에서는 견봉점을 안 해요. 이태리 나폴리스트 특히 견봉점을 살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다릴 적에 저 부분을 많이 봉긋하게 올려가지고 다려줄 뿐이에요. 자, 여기서 자, 완성선 어깨 요 점 있죠? 요 점에서 보통 3.5 정도 들어갑니다. 3.5 1, 2, 3.5 정도 3.5 여기에요. 이 정도에서 수직으로 내려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3등분 해도 된다 그랬어요. 저는 3.5를 갔어요. 예전에 많이 썼던 방법이에요. 3.5 3.5가 우리가 구지라라고 예전에는 많이 썼었는데 이집은 2부, 산부, 연부 뭐 이런 식으로 이 구지라라는 대나무로 된 자가 있어요. 그거 5개예요. 이 3.5 정도, 이 정도 되는 데를 표시를 했어요. 길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이 완성선에서 7.5에서 8,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절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 여기를 절개를 할 적에 직선으로 절개하는 것보다는 약간 휘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개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절개를 하고 1.5를 벌릴 거예요. 1.5를. 자, 여기 했고요. 여기 다트 넣었고요. 자, 이제 제껴 다 자를게요. 그대로. 아이고, 두 겹이 같이 안 잘렸네요. 다시 자를게요. 자, 이렇게 잘랐고 여기 부분 그대로 가서 다트를 잘라낼 거기 때문에 여기를 도려낼게요. 예, 1.5보다 좀 많이 했어요. 이렇게 도려냈어요. 얘를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붙일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1cm 줬어요. 사람마다 틀려요. 많이 주면 줄 수도 있어요. 더. 이렇게 가고 그리고 이렇게 작업하기가 너무 촬영하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네요. 완전히 이상하게 자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고 다음에 여기 견복점을 살리기 위해서 이 부분은 그냥 다트가 없고 절개만 해요. 견봉점까지 그냥 가위밥 한 줄만 딱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1.5 정도를 벌려요. 끝에서 1.5. 끝에서 1.5 한 여기가 끝일 거예요. 완성선이 여길 테니까 거기서 한 1.5 벌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이 사는 거예요. 여기가 견봉점에서부터 이렇게 봉긋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는 올라오고 여기는 다트를 박아서 볼륨을 세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도 모자른다 싶으면은 라페 요 꺾임선 여기를 절개를 하고 여기로 이쪽에다 다트를 주는 거예요. 볼륨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 요 잘라놓은데 요 부분을 향해서 이렇게 선을 긋고 여기도 원하는 만큼의 양을 다트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되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만 그렇게 되면 라펠 꺾임선이 휘어지니까 그걸 다시 그려야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심지를 잘랐어요. 자, 여기다 덧댈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자르지 마시고 이쪽은 또 다른 사람도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잘라서 식서대로 잘라야겠죠. 나머지 분량 이렇게 잘라서 한 5cm 폭으로 자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덧댈 거를 이렇게 마련해 두시면 되겠어요. 되시죠? 예. 자, 요게 1차 심지 재단입니다.